2022년 1월 31일 새벽 1시 27분 김대호의 시사TV입니다. 자, 민주당의 진보와 보수의 2년간의 선거 전략과 국민의힘의 상식과 불상식, 정의와 불의의 선거 전략 중 어느 선거 전략이 중도적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원의 서울 유세슬 기자 2022년 1월 29일자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후보와 진영 싸움을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번 대선을 진영 싸움이라고 언급한 관련 기사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후보와 진영 싸움을 부추기는 상황을 보면서 개탄스럽다며 이번 선거를 저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규정하겠다. 과거의 문법이 미래를 향한 정치 개혁을 이기지 못하도록 각자 위치에서 더 힘을 내달라고 했다. 앞서 이해찬 전 대표는 전날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선거는 어차피 51대 49의 진영 싸움이다. 한 표라도 일찍 모아줘야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또 대선 패배 가능성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라. 절대 안 진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저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 파이낸셜 뉴스 2022년 1월 29일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합니다. 자, 백지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진영 싸움이라고 하는 구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 분열시켜 저조한 지지율을 극복해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지역 갈라치기를 해도 국민께 통하지 않자 이제는 낡아빠진 진영론까지 가지고 나오는 것인가 라고 따졌다. 백 부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요 선의와 악의의 대결이라며 법치주의자와 정과 사범 중 새로운 대한민국을 책임질 책임자가 누구인지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후보가 누구인지 3월 9일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이재명 후보 소통 채널 이재명 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진영 싸움이라며 초박빙이어서 조마조마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안 진다고 자신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믿어야 한다. 저런 사람들에게 결코 정권을 맡기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까지 민주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느냐고 덧붙였다. 자, 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2022년 1월 28일자에 자, 연합뉴스의 정아란 홍준석 기자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28일 창원에 가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앞으로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플러스에서 공개된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윤 후보 때문에 조국이 멸문지화가 됐다. 참 끔찍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하는 말을 보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나면 어떤 나라가 될지 짐작이 된다. 이번 선거를 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 전망을 묻는 말에 아주 초박빙이어서 조마조마하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저런 사람들한테는 결코 정권을 맡기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면서도 그랜드 디자인이 약한 점은 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보완해 주도록 하겠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플러스에 올린 일자라는 경제 대통령이 미래를 살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절대 빈곤의 탈출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읽고 고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유신 독재로 빛이 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읽고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은 재임 당대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예로 박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들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IT 분야에 전력을 기울이셨다. 20년 후 한국 경제가 갈 길, 한국인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신 셈이다. 당신께서는 40대 대중경제론을 주창하고 IMF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한 정말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이었다고 해고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이 절실하다면서 수많은 정치인을 봐온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는 아주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경제 분야는 다른 후보들과 월등히 차이가 난다고 추켜섰다. 이상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한때 군사독재 시절 거리에서, 캠퍼스에서, 광장에서 군사독재 정권을 끝장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라고 외치는 운동권 선배, 후배, 동료들의 희생과 숭고한 목숨으로 편안하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그 시절을 보냈던 죄책감과 미안함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진보 진영의 정권에 힘을 실어준 것도 사실이며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 선까지는 그들에게도 사회 각층의 기득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묵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그들의 기득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상식을 말살하고 다원적인 의견과 누구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적, 편향된 이념적 사회로 변질되어 가는 것까지 묵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2022년 이제는 이념과 진영으로 투표하는 시대보다는 상식과 정의 그리고 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으로 선거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이념에 대한 논쟁보다는 누가 더 상식적이고 정직한가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권력은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공포스럽고 거대한 권력이기에 그 권력을 잡은 자는 그래도 정직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삶을 사는 자가 통치해야 그나마 정치적 책임을 질주하는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말대로 51대 49의 이념의 선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중도적 진보, 즉 상식적 진보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이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다고 예상하는지, 백지원 국민의힘 부대변인의 정의와 부정의의 선거, 부패와 공정과 정의의 선거로 예상하는지, 어느 정당의 선거 전략 프레임이 더 상식적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쌍팔년도 즉 1988년도의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고 의료 전문가보다 더 의료 전문가이며 법조인보다 더 법조인의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정당의 선거 프레임이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중도적 이념이란 곧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느 시대에는 보수 진영을 지지하고 어느 시대는 진보 진영을 지지해줘야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을 더욱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 상식적 중도적 시사평론을 추구하는 중도적 상식적 시사TV 김대호 시사TV였습니다.